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신다면 중2가 되면 이제 차수를 하나 높여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시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하나씩 좀 더 어려운 방정식을 배우게 되니까. 그 x에 대한 2차식은 0, x꼴로 표현되면 2차 방정식이고,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나타내죠. 대신에 a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걔를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며,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중1 때도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는 생략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자, 이쪽에 이거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두 개수를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는 크게 몇 가지가 아니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a가 0, 그리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인 케이스,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인 케이스. 이게 세 가지가 둘을 곱해서 0 만들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좀 단박에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고 싶은 거죠. 그 줄인 게 이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꼭 0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꼭 0이 된다. 그 뜻이 저 말이에요.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2차 방정식 배우는 도중에 갑자기 왜 하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이 개념이 쓰입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또 얘가 있죠. 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능용꼴을 만들기 위해서 4를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은 0 인데, 이게 1차 방정식은 풀이가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어떻게 푸나요? 문자가 있는 것과 문자가 없는 걸 분리한 다음에 양변을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x값이 나옵니다. 근데 2차 방식은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려고 했더니 뭐 기껏 해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면 되지 않나요?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가 x 있는데 이것도 x 제곱 있고, 이 개수가 다 또 맨날 또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나눈다 하더라도 x 값이 구해진 게 아니고 x 제곱 플러스 뭐 x나 x제곱 얼마의 다른 값이 구해진 거라,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x값을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차수가 틀려서 동량으로 묶이지도 않기 때문에 개수를 나눈다라는 간단한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여기는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 했더니 인수분해가 떠올랐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2차식을 내가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 x, 여기 x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게 이게 안 맞는데? 아, 이게 잘못 넘겼네요, 숫자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숫자 xx,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2x 마이너스 x 더하면 플러스 x 딱 떨어져서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순서대로 a로 보시고 뒤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b로 봅시다. 그럼 a와 b를 곱해서 0 된 케이스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x 플러스 2가 0이 되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거나.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인수분해 했더니 풀이가 1차 방정식으로 변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1차 방정식이 두 개 나오는 것 뿐이지. 괜찮습니까? 그럼 2차라는 복잡한 식을 통해서 2차라는 복잡한 방정식에서 1차라는 간단한 풀이를 통해서 이 내용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면 복잡한 2차 방식도 1차 방정식의 활용의 느낌으로 해를 구해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 x값은 1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방정식에 마이너스 2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 식이 혹은 이 식이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 방식의 초반부는 다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한다. 아셨죠? 개념은 이걸 쓴다. 인수분해한다. 전개되어 있는 2차식이 두 개의 다항식,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되고 그 두 개의 1차식을 곱해서 0 되는 방법은 앞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1차식이 0이 돼서 구한 답도 쓸 때는 가운데를 또는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이렇게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수분해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한 번만 해봅시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2차 방식이네. 인수분해 괜찮아. 인수분해 하면 돼. 넘기는 거죠.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여기 3x 여기 x. 소수니까요.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얘도 소수니까 얘는 1밖에 없으니까 1. 어느 쪽에 플러스를 주고 어느 쪽에 마이너스를 줘야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답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곱해지는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3x 마이너스 x 둘을 더하면 플러스 2x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0. 앞에 그 하로가 0이 되는 x값. 네? 네? 아, 어? 네, 여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집에서 인수분해 연습 안 했어?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 할 때 3x 여기 x 여기 1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3x가 되죠. 이쪽 곱하면 마이너스 1x가 되죠. 둘을 더해서 플러스 2x가 되면 인수분해 잘 된 건데 묶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것끼리 짝을 지어서 묶는 게 아니고 위아래 가로쳐라 그랬잖아. 위에 가로치고 3x 마이너스 1 쓰고 아래 가로치고 x 플러스 1을 쓰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3x는 여기 있는 3x는 바로 옆에 있는 1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곱해지는 거잖아. 3x는 플러스 1에 곱해지고 마이너스 1은 x에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곱할 때는 대각선으로 곱하지만 묶을 때는 위아래로 묶어야 된다고. 알겠니? 방송 좀 미친 것 같다 너. 다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복습을 제대로 안 했나?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봐줘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넌 좀 미친 것 같아. 이게 0이 되는 x값 3분의 1 이게 0이 되는 x값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월요일날 교재검사 할 겁니다. 월요일날은 정말 교재검사 할 겁니다. 과제가 잘 돼 있는지 2학년 거, 그 다음에 중3 거 어느 정도는 뭐 중3 같은 경우는 진도를 계속 나가는 상태로 오늘 수업을 하고 월요일날까지 수업한 내용을 다 여러분이 과제를 못 할 거니까 그게 일정 부분 좀 덜 돼 있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수업 배우기 전까지 있는 과제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과제 있는지 확인돼서 안 돼 있으면 진짜 이렇게 5층에서 집어 던질 줄 알아. 지금 우리 수업이 말했지. 처음에 이 수업 들을 때 말했지만 과제 제대로 수행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따라올 거면 이 진도 못 쫓아간다 그랬지. 중2 것도 해야 되는데 중3 것도 해야 되고 바쁜데 하루만 이틀만 요령 피우고 농땡이 피우면 그냥 진도는 계속 밀리고 과제는 계속 쌓입니다. 또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다음 진도가 2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 중3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제가 중복돼서 나한테 쏟아져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여러분한테 이 수업할 때 두 번, 세 번 당부했잖아. 처음부터 열심히 할 생각이 없으면 이 수업에 끼지 말라고. 내가 그냥 한 소리 아니었다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주의 경고 개념으로 당부 개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헷갈리거나 하다가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필요하면 내가 개인 보강도 해줄 거야. 필요하다면 시간 맞춰서. 근데 해보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월요일날 뭐 과제 검사했더니 뭐 앞쪽에 뭐 한 중간 안 풀어져 있고 이거 왜 안 풀어졌어 그랬더니 극적 뭐 이해하는 거 하느라고 조금 밀려서 그럴 거면 수업 그냥 빠져. 초반부부터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져야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여러분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은 여러분한테 과제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방학이잖아. 니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도 못 줘, 과제를. 학교 수업 받고 뭐 집에 도착하면 학원 갔다 오면 또 영어 수업 받으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진도를 뭐 이렇게 과제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과제나 양을 좀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이 방학 안에서 우리가 끝낼 거 다 끝내놔야 돼. 아셨죠? 네. 자, 이렇습니다. 중근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단원에 별표 쳐놓으세요. 단원, 2차반 중근, 여기에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네. 자, 중근이 뭐냐면, 저 중자는 이 근은 뭐 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럼 이 중은 뭘까? 무겁다는 뜻인가? 무거울 중. 중복된다는 뜻이에요. 근이 중복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2차 방식이죠? 해를 거랍니다. 당연히 인수분해 시도하겠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4가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뭐가 있지? 혹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가? 곱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둘을 더하면 딱 맞네? 그럼 인수분해 잘 된 거잖아. 위에 가로를 치고 하나 써요. x 마이너스 2. 아래 가로 치고 나머지 하나 씁니다. x 마이너스 2 0. 해를 구하시오. 얘가 0이 되는 x값 2 또는 얘가 0이 되는 x값 2. 근이 겹쳐 나오네. 둘 다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것을 두 번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쓰기로 약속하냐면 x는 2라고 한 번만 쓰고 가로치고 중근이라고 씁니다. 근이 겹쳤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근데 근이 왜 겹쳤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가로가 두 번 나오더라는 얘기지. 보통 똑같은 가로 두 번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제곱으로. 중근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이라 같은 가로가 두 번 곱해지는 거야. 제곱식이라. 같은 가로가 두 번 곱해지니까 같은 근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그 2차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기 책에 써 있어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조건이 뭡니까?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 같은 가로가 두 번 곱해져서 똑같은 x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같은 x가 두 번 겹치는 거를 보통 중근이라고 부르니 그 2차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앞쪽 내용과 연결되죠.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조건이 뭡니까?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물론 당연히 는영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상수 있으면 다 넘겨줘야 돼요. 는영을 됐을 때 완전 제곱식입니다 라는 거고, 이걸 다시 앞쪽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 배운 적 있어요.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의미가 뭐였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하면 x 앞에 있는 개수, x의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이걸 제곱하게 되면 상수랑 같아진다. 그러면 그 식은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얘는 세트입니다. 2차 방정식 중근, 그 2차식은 완전 제곱식,
그 2차식은 이러한 성질.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누고 제곱하면 그게 상수와 똑같아졌을 때 이 식은 완전 제곱식. 자, 여기 있는 문제를 간단히 봅시다. 다음 2차만, 이거 다 2차 문제 풀시면 다 중군 나옵니다. 보시나 마나 해보시면 중군 나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 자, 다음 2차 반식 중군을 가질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중군 갖는다? 이어져야 돼요. 2차 반식 중군을 갖는다?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제곱합 행대에서 1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게지. x 어쩌구 저쩌구의 제곱꼴이 될 거란 뜻이야.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걸 x 어쩌고 저쩌고 묶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x 앞에 있는 개수 6을 반 나누고 제곱한 값이 상수랑 같으면 이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게 제일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됐나요? 개념은 이렇게 접근해 놓으면 괜찮아요. 2차 반식 중군을 갖네요.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그렇죠? 좌변에 있는 게 완전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x 곱하고 얘는 x 곱하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b라고 합시다. 똑같은 값 두 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a가 나온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bx가 되고 이렇게 하면 bx인데 그 bx를 두 번 더한 2bx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4랑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2b가 마이너스 14가 됨에 따라 b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b값 마이너스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7을 제곱하게 되면 49. 따라서 a값은 49.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귀찮다는 얘기지. 의미만 알면 되잖아요. 2차 반식 중군을 갖는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풉니까? 저 개념을 알고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라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누고 제곱하면 상수랑 같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이걸 이렇게 쉬운 식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어렵게 푸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이해를 하기 위한 용도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풀이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요. 잠깐만요. 뭐 풀어드릴 게 있을까요? 네, 없네요.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거 왜 1창이 어디 갔지? 1창 있어야 인수분해 하는데 1창이 없어도 인수분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은 루트 3의 제곱. 왜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 하려면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법 배웠죠?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개 항에 공통인수로 묶던지 공통인수 없으면 이 꼴을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바꿔야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통인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곱꼴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은 누구의 제곱입니까?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3은 루트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가 되죠. 제곱 밑에 있는 x와 루트 3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럼 두 개 꼴에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앞에 게 0이 된 x값은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뒷게 0이 된 x값은 루트 3. 근데 얘를 한 방에 간단히 쓰는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제일 간단한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아니, 2차 방식 문제 풀 때는 인수분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맞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 방법을 쓰거나 다른 방법이 있어도 이 방법이 좋다면 이걸로 가야 될 텐데 굳이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중3 제일 앞에 배웠던 거죠? 제곱해 3이 되는 숫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곱해 3이 되는 숫자가 없어요. 왜냐면 3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때 쓰는 게 제곱근이었죠. x는 제곱해 3이 되는 숫자니까 3의 제곱근.
양수의 제곱권은 답이 두 개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제곱해서 3이 안 되면 루트를 씌워서 그 안에 숫자를 쓰면 되죠. 이렇게 쉬운 풀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x제곱이 상수꼴이 되게 되면 앞쪽에 배웠던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답을 해결을 하라라는 뜻이고, 혹은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x는 아니야. x제곱은 5 이렇게 되면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제곱 밑에 있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제곱 밑에 있는 게 x가 아니고 x 마이너스 1이네. 만약 그렇다면이죠. 제곱 밑에 있는 게 x가 아니에요. x 마이너스 1이에요. 상관없어요.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제곱해서 5가 된 거니까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나는 2차 셈을 구하는 거니까 x 값을 구하는 거죠. x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x는 이항하면 이게 플러스 1로 바뀌는데 이렇게 쓰기에는 좀 모양이 안 이쁜 거야. 틀린 건 아닌데 모양이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이 유리수를 보통 앞으로 보냅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이 숫자는 선생님 어떻게 써진 거죠? 답이 모양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이거랑 이거를 붙여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세한 표현인데 좀 귀찮게 두 번 쓰기 뭐해서 한 번 이렇게 붙여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제곱근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됐니? 이거 왜 배우는 걸까? 이거 왜 배우는 걸까?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뭐 공부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배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런 2차 방식이 있어요. 다음 2차 방식 해를 구하시오. 어려울 거 없어. 선생님 2차 방식 해를 구하려면 능력 만든 다음에 좌변식을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그랬어. 자, 인수분해 해보자. x 하나, x 하나.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없네? 아니야, 다시 한번 보자.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없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식 해를 구하는 방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곱을 만들고 그럼 둘 중에 하나 0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시도 자체가 안 되잖아. 우리가 배운 걸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 안 되는데? 에이, 그럼 얘는 못 구하는 거야. 못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실력이 부족해서 못 구하는 거지. 안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선생님? 이거 써먹는 거예요. 이걸 써먹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분해 안 된다면 되면 인수분해 쓰면 돼요. 안 되면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것 뿐이고. 적당히 완전 제곱식 묶어볼까?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놔두고 4를 이항해요. 마이너스 4를 이항해요. 어차피 이거 완전 제곱식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넘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상수가 뭐가 와야 되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 함계수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1이 와야 돼. 그쵸? 근데 등호 좌변에 플러스 1이 오면 등호 우변도 플러스 1이 오는 겁니다. 좌변이 완전 제곱이 돼요.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 여기 1 여기 1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가 됩니다. 됐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다시 거예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x-1은 5의 제곱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x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넘기되 보통은 유리수를 앞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따라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는 이거였기 때문에 네가 인수분해를 못했던 거예요. x값 1 플러스 루트 5와 x값 1 마이너스 루트 5가 얘를 0 만드는 근이었던 거예요. 인수분해 하시는 케이스는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들이 정수 형태나 유리수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던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인 거죠. 됐니? 이 과정이 좀 이따 나와. 이 과정을 단순화해서 일반화시켜 공식을 유도한 게 그 이름도 찬란한 근해 공식이에요.
수학을 여기까지 안 배웠어도 한 번은 들어봤던 단어야. 언젠가 한 번은 TV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들어봤던 근해 공식. 이 과정이 잘 봐. 이 과정. 요 과정이 근해 공식의 일반적 유도 과정이에요. 아셨죠? 일단 당장은 인수분해 합니다. 어쨌든 인수분해 제일 좋아요. 인수분해 시도를 해. 돼. 땡큐. 안 되네? 안 되면 이렇게 아직은 근해 공식 배우기 전이니까 안 되는 상수항 우변 넘겨주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그 완전 제곱식 통해서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통해 답을 저런 식으로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좌변식을 좋아해. 어쩌고저쩌고 해서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돼. 그럼 답은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넘어가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이 답은 실제 두 개죠.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를 붙여 쓴 겁니다. 여쭤봅시다. 1이 실수인가요? 1이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뭐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붙인 거다. 니네 수학 문제 풀려면 잘 푸는데 저런 거 설명하면 하나도 설명 못하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야. 개념은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어서 그냥 개념을 높이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막히기 마련이에요. 아주 단순한 수의 체계도 정확히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자연수. 그럼 1을 물어보자. 1은 어디 있니? 이 양의 정수 있지? 그럼 정수 안에 있고, 유리수 안에 있고, 실수 안에 있고. 1은 실수네. 루트는 뭐니? 무리수야, 무리수.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무리수는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 두 개가 알고 보니까 실수야.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x-1의 제곱이 0이야.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 x-는 0의 제곱근. 0. 따라서 x는 1. 이게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야, 중근. 왜죠? 2차 방식이잖아요? 2차 방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네? 왜? 겹쳤기 때문이죠. x-에 두 번 곱해서 x는 1. 값 두 개. 겹치는 건 중근. 됐니? 그럼 중근은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서로 같은 실근이라는 개념으로 한 개예요. 됐니?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5. 이건 해결될까요? 다음을 푸시오. 그러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게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안 배웠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이 케이스는 이렇게 쓸 수 없고 결국은 해가 없다.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었을 때 남아있는 우변 값이 양수가 되면 지금처럼 우변 값이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고 우변 값이 0이 되게 되면 중근이 발생하는 거고 우변 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해가 없다가 된다. 아셨어요? 가끔 학교 시험에 나온다 이거. 가끔 물어봐. 가끔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네. 자, 이런 나오죠. 다음 중 주어진 2차 방식이 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죠. 근을 가지려면 저 q값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저 q값이 0이 되면
중근이 발생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근은? 있는 거야. 중근, 근이 하나라고 겹칠 뿐이지 있는 거야. 얘네가 근이 존재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Q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2차 방식 근을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Q가 0보다 작다. 근데 지금은 근이 존재하는 조건이니까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이런 거 하나 잠깐만 풀어볼게요. 이런 거. 식이 뭐라고 되냐면, 잠깐만요. 이거 식이 뭐라고 되냐면, 이꼴로 바꾸래요. x 플러스 p의 제곱은 q꼴로 변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꿔봅시다. 승준아. 이꼴로 바꾸랍니다. 이꼴로 바꿀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누가 봐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이꼴로 바꾸래. 근데 얘는 전개하면 x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죠? 1입니다. 1. 근데 지금 9인데? 어떻게 하지? 9로 나눠야 돼. 양변을 9로 나눠야 돼. 그 조건을 만들자. 이 꼴에 맞추래잖아. 9로 나누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9분의 12, 3분의 4x. 마이너스 9분의 2. 얘는 넘겨야 돼. 이렇게.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죠? 이제 숫자 만들어내야 됩니다. 완전정식 만들기 위해서 이거 3분의 4의 반. 이걸 2로 나누려니까 분수를 써야 돼서 복잡하죠? 그럴 때는 2로 나눈다를 2분의 1 곱한다를 쓰시면 돼요. 걔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이게 상수로 와야 된다. 약분하면 3분의 2,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4. 여기다 9분의 4를 쓴다. 이렇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게 괜찮겠어요? 네. 한결 괜찮아? 지우 괜찮고? 네. 그럼 좌변 완전제곱. 어떻게 완전제곱 되죠?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 이거는 뭘로 완전제곱? 3분의 2, 3분의 2.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 둘 다 플러스. 완전제곱식. x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6. 약분하면 3분의 2. 따라서 위에 꼴에 맞췄죠? p값은 x 플러스 p, x 플러스 3분의 2. p는 3분의 2. q는 3분의 2. 이렇게 풀어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괜찮나요? 화살 어때? 네. 어떠냐고 막 물어봤잖아. 야, 자꾸 내가 너한테 물어볼 때 네가 나한테 자꾸 반문만 하지 마. 어떠해?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화살 어때? 네. 나한테 다시 묻지 마. 우리 화살이는 저게 매력이에요. 화살의 매력. 처음에는 화살이 저럴 때마다 왜 저렇게 대답하지 했는데 요즘은 뭔가 예상이 돼서 제가 무슨 대답할지 예상이 돼서 재밌어요. 바꿔서 얼굴. 네. 근데 내가 궁금해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방정식을 풀립니다. 인수분해. 일단 시도 인수분해. 왠지 될 것 같아. 2, 5, 10이니까 2x, x. 다 이 5가 소수야. 둘 중 하나겠죠? 5 아니면 1. 아니면 1 아니면 5. 이건 더해도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둘의 부가 다르니까 하나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을 더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오차가 3밖에 안 나와요. 이건 아닌가 봐. 그럼 이쪽에 5 여기 1 10x x 얘는 근데 차이가 또 9가 나는데 이게 안 나와. 어떻게든 이게 안 나오네.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넘기세요. 이렇게. 그 양변을 2로 나누시는 겁니다. 왜?
제곱 앞에 있는 것을 1로 바꿔야 완전 제곱식 편해지니까. 5x 얘를 2로 나눕니다. 2분의 5.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반 나누면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여기 플러스 4분의 25. 좌변 완전 제곱은 여기 x, 여기 x, 여기 2분의 5, 여기 2분의 5. 둘 다 플러스로. 그럼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며 우변은 그 4분의 10이잖아? 4분의 35. 4분의 35. x값 구하는 겁니다. 방정식을 풀라고 돼. 아까 전에는 꼴에 맞추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풀라는 거니까 x값 구해야 돼요. 그럼 다시 다 계산해야 돼. 제곱 넘겨. x 플러스 2분의 5는 4분의 35의 제곱근이죠?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답은 두 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5 이렇게. 4분의 35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일단 루트를 씌웠어요. 그럼 x는 x 플러스 2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 근데 분모 루트 4는 제곱수 아닌가요? 네. 그럼 그때는 바깥으로 나오면 되죠. 2분의 루트 35. 유리수 넘겨줘야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5. 2로 통분되어 있네? 그냥 쓰기 좀 아깝죠? 묶읍시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 이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어려우신 분 지금 얘기하세요. 잘 이해 못했다. 괜찮아요? 서윤? 서윤? 괜찮아? 네. 좋습니다. 이제 근의 공식이 나오죠? 잠깐 쳤다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 근의 공식입니다. 이게 원래 유도과정 아까 잠깐 이랬었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어떻게 제일 먼저 뭐 하죠? 일단 상성을 넘겨요. 양변 2로 나눕니다.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죠? 이렇게. 다시 완전 제곱식. 이래요. 제곱해서 2분의 3이 되는 숫자.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넘어갑니다. x가 1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유리하게 되면 2분의 루트 6. 이걸 통분하면 돼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답이야. 이 과정을 이게 약간 만약 숫자가 2, 4, 1의 조합이 아니고 다르게 뭐 3, 5, 7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과정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지. 상수항 넘겨주고 양변 제곱 앞에 있는 것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 앞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완전 제곱식 필요하기 위해 숫자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제곱해서 이게 된 거니까 제곱근의 개념으로 루트를 씌워서 정리해주고 유리수 넘겨서 최종 마무리 분모로 통분해 써주면 이게 해가 된다. 이 과정은 숫자가 바뀌어도 매번 똑같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수학적으로 매번 똑같다면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매번 똑같으니까. 또 이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 제곱 플러스 bx 상수항 넘겨요. 이렇게 양변 4개로 나눠.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그럼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지. 이거 반 나누면 2a분의 b 그걸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거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 되겠죠?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완전 제곱이 돼요. 이거는 통분합니다. 통분해보면 이래. 일단 통분해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통분이 돼. 넘어와.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길로 넘어가요. 다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에 있는 4a 제곱은 2a 제곱이라 루트를 벗고 나옵니다. 근데 분자는 전체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죠. 이렇게
통분시켜서 만들어낸 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근의 공식입니다. 이해됐죠?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을 구할 때 써먹습니다. 아까 우리가 썼던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거든요. 저 반어치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 그 짓을 해야 돼. 쭉. 많이 귀찮죠. 근데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그러지 않고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a가 2, b가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1. 공식이 뭐냐면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럼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걸 계산하는 거죠. 16 플러스 8이 돼서 24가 나와요. 근데 24는 이게 4 곱하기 6이라 2루트 3으로 나오거든요. 2루트 6으로 나오거든요.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이거 다 2에 비해서 2로 약분이 돼요. 그럼 분모 2 남고 분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개수입니다. 제곱의 개수, 일치한 개수, 상수 이런 꼴일 때 A, B, C는 각각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공식을 두 개 외웁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식의 첫 번째 모든 경우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 성립한다는 모든 가정하에 근의 공식은 이겁니다. 아까 했던 것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데 두 번째 저 x 앞에는 개수 있죠?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줄여서 2a분의 마이너스 b 죄송해요. a분의 2 뺀 겁니다. 마이너스 b가 아니고 b가 지금 x 앞에 개수 제가 짝수인 거야. 그 짝수를 2로 나눈 값의 제곱 부호반대 b의 반의 부호반대 b의 부호반대가 아니고 그 짝수를 2로 나누는 거예요.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를 반 나눈 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4 빼고 ac 이러면 똑같은 답인데 좀 더 간편하게 해를 구할 수 있는 짝수의 근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근의 공식, 얘는 짝수의 근의 공식. 책에 써놓으세요. 얘는 있으니까 놔두고 얘 쓰세요. 짝수의 근의 공식입니다.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 저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 선생님 써준 대로. 공식은 얘가 더 헷갈리는데 쓰기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저렇게 쓰도록 하세요. 짝수예요, 짝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예를 들었었죠? 이것. 이거 아까 좀 해를 구했더니 좀 숫자 컸었죠? 그리고 숫자 크기도 하지만 루트 1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를 끼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시 위아래 분모의 약분까지 돼요.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답을 구했더니
답은 아마 내 기억이 맞는지 이렇게 구해졌던 것 같죠? 그치? 이렇게 구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짝수의 근해 공식을 구하게 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x는 a분의 a가 2죠? 2분의 b의 반의 부호반대, b의 반 마이너스 2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반을 제곱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 반을 음수이긴 한데 음수를 끼고 제곱해도 어차피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 이 바깥에 있어도 숫자를 그 집 끌고 들어와서 제곱시키면 돼요. 4 마이너스 4 빼고 AC 4 빼고 A 2 C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답이 훨씬 쉽잖아. 아까는 막 숫자 컸죠? 계산해야 되죠? 루트 안에 제곱수 있네요? 끄집어내야 되죠? 위아래 약분해야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짝수의 근해 공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걸 선택적으로 자꾸 쓰려고 하다 보면 지금이야 숫자로 나오니까 할만하지 고등학교 가면 이게 숫자가 아니고 계수가 문자로 나옵니다. 그럼 문자식을 막 복잡하게 처리해서 저렇게 식을 구해야 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오답을 줄이거나 풀이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언제 씁니까? 아까 말했잖아. X계수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X계수를 집중적으로 봐서 이게 X계수가 짝수네? 그러면 그때는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공식의 유도 과정이나 공식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그냥 결과는 숫자만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계산을 나한테 시키지 마. 그건 네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많이 했잖아요? 문제 우리가 처음에 뭐 중1 때나 정로 보면 와 계수에 소수 나와 뭐 분수 나와 이랬을 때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죠. 가로 나오면 가로 풀어주면 되고 소수 나오면 뭐 10에 거듭뼈 곱해주면 되고 분수 나오면 분모의 최소배수 곱해서 그냥 적당히 정수 형태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첫 번째 2차 방식의 인수분해. 일단 인수분해 먼저입니다. 인수분해 되나? 되네. 그럼 땡큐. 안 되네? 근해 공식. 아시죠? 앞으로는 2차 방식의 근을 구할 때 이제 두 가지로 합니다. 인수분해 되는지 되면 하고 안 되네? 안 되면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중에도 x 앞에서 짝수인가? 짝수 아니네? 그럼 그냥 근해 공식. 짝수네? 그럼 짝수의 근해 공식. 아셨죠? 여기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너무 건너뛰나? 요런 거 하나 해봅시다. 이런 거. 자, 잘 보세요. 화살아, 잘 봐. 잠깐만. 다음 2차 방정식을 풀랍니다. 저게 2차 방정식인가요? 최고차항 계수가 x제곱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이에요. 해를 구하세요. 와, 저거 언제 분배하지? 분배했다 칩시다. 분수에 전부 다 그러니까 저기 계수에 전부 다 분수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해서 또 계산해야 돼요. 와, 많이 귀찮다가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거 왜 똑같게 두 개지? 똑같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문자, 라지의 이런 걸로 치환합시다. x-2분의 1을 라지 a라고 두자. 치환하겠다는 뜻이죠. 첫 번째 치환해라.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뀐다. 3 라지 a 제곱 플러스 라지 a 4는 1로 넘어와야 되죠. 마이너스 4는 0. 아까보다 훨씬 단순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먼저라고 했죠. 인수분해 되나? 되네. 3a 여기 a 이쪽 4 이쪽 1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4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 둘을 더하면 플러스 a 딱 맞네요. 그럼 인수분해는 이 모양으로 잘 됐다는 얘기죠. 3a 윗줄 쓰시고 아랫줄 가로쳐서 쓰시고 이렇게 그럼 답이 두 개 나왔네. 앞쪽 가로가 3a 플러스 4가 0이 되는 a값. 그럼 넘어가고 마이너스 4. 양면 3으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A값 또는 이게 아니면 A값 1. 다 구했어요. 답을 또 아무 생각 없이 A는 여기다가 답 쓰세요 그랬더니 A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1 이렇게 쓰면 의미 없죠. 식 어디에도 지금 A에 대한 방정식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A값을 구한 거잖아.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환원 돌려놓자. 원래 A가 X-2분의 1이었으니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그게 아니면 또는 X-2분의 1이 플러스 1 넘깁니다. X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통분 필요하죠? 6분의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분의 5 이게 첫 번째다. 또는 넘어가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X는 2분의 3 이게 두 번째 답. 이렇게 해서 답은 두 개가 나온다 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네. 안 되면 그래공식 집어넣고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진도가 좀 뒤에 급해졌기 때문에 학교 시험 미리 보기 여기는 생략합니다. 과제에서 지금부터는 학교 시험 미리 보기는 생략하세요. 여기는 네, 기본 문제랑 요 앞에 있는 여기 91페이지까지 네, 오늘 과제를 될 것 같아요. 자, 네, 뒷쪽 마무리할게요. 여기 자,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자, 예를 들을게요. 네? 네. 자,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데 보통 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인수분해 쓰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은 다 나옵니다. 인수분해 돼도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안 돼도 집어넣으면 당연히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근해 공식에 일단 집어넣어봤어요. 근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쟤만 유독 크게 쓴 이유가 있겠죠? 답을 구하다 보니까 답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보여요. 그냥 A, B, C에서 적당수를 집어넣을게요. 답을 구해봤더니 해가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A, B의 어떤 적당수를 집어넣었더니 답이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숫자를 집어넣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x값 중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써드릴게요. 정확히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근 하나,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 하나. 이 근이 두 개인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실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수인가요? 네. 다 실수로 되어 있거든. 분모 2 실수, 분자 마이너스 1 실수, 루트 3 실수. 무리수이지만 무리수도 실수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실수끼리 쿵짝쿵짝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한 거예요. 어쨌든 실수입니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죠. 서로 달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근이에요. 실근이 뭐예요, 선생님? 실근은 실수의 해. x값을 구했더니 그게 실수값이야. 실수의 해 혹은 실수의 근을 줄여서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실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근, 실수의 범위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근, 실근. 그럼 이런 케이스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3이 양수기 때문에 답이 2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루트 1이 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답은 2개예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0. 근데 얘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근이 두 개가 하나로 겹쳤네요? 이게 뭐가 되죠? 중근이 됩니다. 처음 케이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두 번째 케이스는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x값이 두 개 나왔다고 한번 써봤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게 실수인가요?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게 실수인가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네. 이런 케이스는 뭐죠? 근이 없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쓰다 보니 근의 개수가 어떨 때는 2개인데 어떨 때는 1개고 그때는 근이 없어요. 0개예요. 이게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3이면 어차피 분모 2는 실수, 마이너스 2도 실수. 얘가 문제야.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이 2개가 되는데 루트 안이 0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근이 1개가 되고 루트 안이 음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근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루트 안에 누가 들어있었나요? 얘가 있었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abc 개수 2차항 개수 a 1차항 개수 b 상수항 c를 가지고 이 식에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0보다 커. 그럼 근이 몇 개라고요? 2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서로 다른 값.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만약 0이 되면 그때는 1개. 이게 이 1개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중근이 됩니다. 이게 만약 0보다 작아. 근이 없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여러분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추가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중근. 중근. 아까 우리가 중근할 때 뭐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2차식은 뭐더라? 완전 제곱식이다. 그리고 더불어 1차항 개수 x의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그 값이 상수랑 같다. 이거 앞에 잠깐 했었죠? 근데 또 배운 게 있네요.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되는 조건은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 앞으로 중근하면 좀 전에 배웠던 이 개념도 중요는 한데 실제로 연산풀이는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근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된다로 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로 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이 하는 역할이 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의 개수를 판별해줘요. 구분해준다는, 구별해준다는 뜻이야.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글로. 판별식. 근의 개수를 판별해주는 식, 판별식. 영어로는 대문자 D라고 보통 많이 써요. 줄여서 약어죠.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인데 대문자 D라고 쓰면 앞으로는 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씨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책에 고스란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 있죠? 판별식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 판별식과 같으면 중근. 됐지? 판별식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따라서 주어되는 방정식의 근을 갖는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게 앞뒤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일 때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일 때 근을 갖는 조건은 q값이 0보다 커 나왔다. 이 말과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근이 없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는 q값이 음수이다. 얘랑 다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책에 안 써있는데 써놓으세요. 판별식의 종류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경우. 모든 경우 이거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D라고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근이 두 개냐, 근이 한 개냐, 근이 없냐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짝수의 판별식. 짝수의 근의 공식이듯이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다시 있습니다. 당연히 뭘가 짝수라는 얘기죠? 이 짝수는 뭐가 짝수라는 얘기예요? x의 개수. 저기 표기법상 본다면 b를 말하는 겁니다. b가 짝수면 여기는 a, b, c는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요 2차 함계수 a, 1차 함계수 b, 상수항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또 혹시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경우라는 얘기는 뭐 짝수든 홀수든 다 쓸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다 쓰면 저렇게 판별식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근데 짝수, 누가 짝수? x의 개수. b가 만약 짝수가 되면 그때는 앞쪽에 왜 짝수의 근의 공식 할 때 루트 안에 들어갔던 숫자 기억해요? 이거였거든. 루트 안에 드는 숫자가 b의 반,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가 돼요. 걔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다시 근이 두 개냐, 0개냐, 한 개냐, 두 개냐가, 0개냐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짝수의 판별식 써도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근데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부등호가 있는 모양이라 아까 쟤랑 얘는 숫자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숫자 크기가 다릅니다. 얘가 D면 이 D는 그냥 D가 아니고 4분의 D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C를 4로 딱 나누면 딱 요만큼이 나와요. 저걸 4로 나누면. 그래서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D를 4로 나눈 값 4분의 D. 그럼 값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값은 달라지죠. 이게 4배, 얘는 4분의 1배. 값은 다릅니다. 아니 값이 다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돼? 판별식은 값의 크기를 물어보는 식이 아니고 그 판별식이라는 값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잖아. 양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양수예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라는 얘기잖아. 음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수입니다. 양음은 안 바뀌어요. 0을 4로 나눠도 어차피 0이에요.
이 부등호 방향은 저쪽과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4로 나누든 4를 곱하든 똑같더라. 이왕이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가 아닐 때는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 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 다음 2차 방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시오. 그러면 보통은 근의 개수를 쓰라고? 그러면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돼요. 근의 공식 집어넣어서 해를 구해보면 해가 몇 개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정확히 물어볼까? 해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면 해 개수를 물어본 거야? 해 개수를 물어보면 해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근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굳이 어렵게 근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개수만 판단하는 거라면 판별식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판별식이라는 거니까요. 몇 개입니까?를 물어보는 때 쓰는 게 판별식이거든요. 그럼 판별식. 근데 안타깝게도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 아니네요? 그럼 그냥 써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됐니? 이건 25 마이너스 28. 답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양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그래서 근은 0개 존재하지 않는다 가 되고, 하나 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다음 근의 개수를 판단하시오. 근의 개수를 쓰라고? 아, 그럼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 인수분해 근의 공식 필요 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만 하면 되죠? 판별식. 판별식? x 앞에 짝수네? 그러면 d가 아닌 4분의 1을 쓰자. 반의 1차항 개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c 4 플러스 1 양수네. 그지? 숫자 훨씬 더 계산이 편하잖아요. 쟤보다는 계산이 편하죠? 2개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맞았습니까? 그때 쓰라고 있는 게 이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이런 거 잠깐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 제일 먼저 써야 될 것 k 플러스 1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왜? 다른데 개수는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돼. 개수가 k값이 1창이나 상수에 붙어있는 건 아무 관계 없는데 2창 앞에 붙어있으면 항상 이 조건을 달고야 됩니다.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1번씩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안타깝게 x 앞에 있는 게 짝수 아니네. 그냥 판별식.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렇게. 그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좌변식 정리해 봅시다. 9 마이너스 8을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간단한 1차 분식 푸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8k 이게 플러스 1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k값은 8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2번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 0이잖아. 얘는 똑같을 텐데? 식은 똑같지 않을까요? 판별 쓰는 거는? 이게 는 0인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k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호 아니고 등호가 쓰이는 거니까 k값은 8분의 1일 겁니다. 3번 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보다 작다. 부등호가 반대구나. 그래서 부등호 반대. 요 부등호의 반대 쓰면 되겠죠. k값은 8분의 1보다 크다. 3번 답. 맞아? 틀렸어. 다 맞는데 1번의 답이 틀렸어. 1번 답이 틀렸어. 왜 틀렸을까? 선생님, 아니 판별식보다 크면 이 범위 맞잖아요. 1차분의 풀어서 이 범위. 그 판별식 2번 중근 갖는 조건이면 판별식이 0이니까 이거 부등호 쓰지 말고 가운데 등호 쓰면 8분의 1 아닙니까?
3번은 1번의 부동호 반대니까 1번 나온다의 부동호 반대를 쓰게 되면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 맞다고. 근데 1번이 틀렸다고. 아니 1번이 틀리면 2, 3번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1번이 이 답 중에 정리가 안 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정리 안 됐죠? 정리 안 된 거. 쓸데없으면 지워볼까? 정리 안 된 거. 이제 보여? 그래도 안 보여? 정리 안 된 게 있잖아. K값이 8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래. 여기 안 되는 값이 있대잖아. 8분의 1보다 작은 값 중에 뭐가 존재하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며. 그럼 이 범위안에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예 2차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잘못된 답이라고.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되죠? 이 범위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보통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그러면 이건 그리고라는 개념도 포함되기도 하고 한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수학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쭉 가다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1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빼고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답을 쓰시면 돼요.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부등식은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8분의 1보다 작다. 또는 그쪽 범위여도 되지만 이쪽 범위도 답이 된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좀 더 수학적으로 좋은 답이 됩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게 좀 더 좋은 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근히 쉽지만 판별식만 쓰면 되고 숫자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서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밑에 있는 문제는 k값 앞에 있는 범위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k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부담 없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의 범위가 따로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문제로 바로 갈게요. 이거는 뭐 위에 설명할 게 없어요. 아니 너무 쉬운 거거든. 봐라. 잘 봐. 잘 봐. 잘 봐. x의 근이 1과 2가 나왔어. 어떤 2차 방정식 해를 구했더니 1과 2가 답이 나왔네. 그럼 1과 2가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허리 아파서 나 하루 종일 서 있잖아. 1과 2가 근이 나오려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있을까요? 1과 2가 근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x-1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요? x-근 x-근 이렇게 돼야 근이 1,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x-근 x-근 이렇게 나와야 인수분해가 돼야 이게 0이 되는 값 이게 0이 되는 값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꼭 x제곱계수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이 1과 2가 나오려면? 여기 만약 3이 붙어 여기 이렇게 이 상태로도 근이 1, 2가 나오지. 근데 여기 2 붙였어. 그래도 1, 2가 근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앞에 2가 붙었어도 곱해서 0이 되려면 2는 0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건 변함없이 여전히 1, 2가 근이네.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여전히 근이 1, 2예요. 루트 2가 붙었어요. 여전히 근이 1, 2입니다. 그럼 결국은 근이 1, 2인 것만 가지고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 a, 제곱에서는 a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1번 문제 보세요. 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a를 붙여주되 여기 써있네요. x 제곱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전개만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x 나오는데 음수 붙이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음수 붙이면 플러스 4는 0. 또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네요 선생님. 제곱에 음수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다 이항합시다. 이항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답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린다. 얘랑 얘랑은 실제 같은 식이네. 같은 식인데 얘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쓰면 제곱 앞 개수가 1로 바뀌잖아. 마이너스 1이 아닌 1이 되잖아. 내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이에요. 이 답이 아니고. 아셨죠? 이런 조건만 아니면 사실 이 답과 이 답은 똑같은 거야. 이 식이나 저 식이나 똑같은 거.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인수분해 할 때나 답구 할 때는. 근데 문제가 요구한 답은 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중국 맞는다? 3을 중국 맞는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3을 중근 가르려면 x-3인데 중근이니까 같은 식이 두 번 나와야 되려면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우변은 는 0이 돼야 된다. 근데 얘도 그래. 이렇게 되면 중근 3을 갖긴 해. 갖는데 여기 2 붙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근 3이에요. 마이너스 2 붙여도 중근 3이에요. 결론은 근만 가지고는 제곱의 개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a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a 값이 1이라고 돼 있죠? 아이고 안 붙여도 되겠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이거대로 쓰든지 아니면 이걸 분배해서 뭐 이렇게 쓰시든지. 네, 둘 중 하나를 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잠깐. 자, 시간이 없는 관계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야. 나머지 한 근이 뭘까요? 모르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2 플러스 루트야. 에? 일본 애들이 잘하는 문장이라며. 뭐만 하면 아니요. 그렇다 어쨌든.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 나머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2. 왜? 이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봐. 화살아 잘 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잖아. 한 근이 플러스 루트면 나머지 한 근은 포함하나 마이너스 루트인 거예요. 원래 근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근의 공식상. 근을 구하는 과정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혹시 나중에 우리가 답 구할 때 만약에 답 구할 때 한 근이 2면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아니,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루트가 없으면 그렇게 되진 않아. 근데 루트가 있으면 루트 앞에 있는 부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게 나머지 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죠? 한 거는 나머지 한 거는 2 플러스 루트인 걸 알았는데 근데 이거 AB 값을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게 문제거든. 시간이 없네. 미치겠네. 이거 설명하려면 5분 필요한데. 어떻게 시간이 왜 말렸지 왜? 네, 그래. 이렇게 합시다. 활용도 어차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활용은 여러분이 해도 될 문제긴 한데 그래도 설명도 좀 필요해. 이게 여기 있으면 설명이 남았어요. 뒤에. 이게 AB를 구하는 과정에 약간 한 5분 정도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딱 떨어져서 안 되니까 과제는 일단 이 앞쪽에 있는 문제까지 일단 푸시고요. 월요일날 수업할 때 여기부터 이어서 뒤에 남아있는 부분 설명할 테니까 월요일날 꼭 교재 챙겨오세요.